근데 지금 김건희 씨와 자센 한방병원의 커넥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혼모 전 비서관의 부인이자 자생 한방병원 그 명예이사장의 차녀인 신모 씨. 나토 순방 때 사실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한 것 때문에 사실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신 씨가 대표를 지낸 자생 한방병원 계열사 자생바이오의 9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의 사실관계를 지금 특검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킬님이 장성철 소장님이 아침 라디오에는 단독 내용을 많이 소개하셨는데 뉴스 바사삭에서도 좀 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하라는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저도 아침 라디오 못 들어가지고 선생님 나온 거.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자생한방병원의 그 차녀죠. 이혼모 전 비서관의 부인 신 씨, 네. 신지연 씨 뭐 이름 다 나왔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김건희 씨랑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단순히 이혼모 전 비서관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워졌겠느냐. 그 브릿지가 무엇인가 그걸 특검에서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좀 그림 구매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유력하게 특검 쪽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구매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정한 화가의 그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구입을 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그림의 일부를 신 씨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갔느냐. 그거를 이제 좀 특검 측에서 자세하게 좀 보고 조사하고 수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아니면 목걸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행방이. 그렇죠. 들어보니까 윤석열 씨가 이혼모 비서관과 가까운 것보다 김건희 씨가 이 신지연 씨랑 더 가깝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가까운. 중매 섰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겠죠. 뭐 원래부터 가깝다기보다도 알게 됐을 텐데 그렇게 둘이 친했대요. 워낙 잘하고. 그러니까 나토 순방 때도 이제 민간인이지만 관용 여권을 받아서 1호기에 타서 갔고, 그게 이제 중간 매개가 처음에는 이혼모 비서관이 어쨌든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뒤에는 아예 둘이 더 이혼모 비서관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이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가까워졌겠냐고. 왜 그림 주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건 뭐 특검이 조사할 내용이겠죠. 뭐. 그렇죠. 뭐 가까운 거야 가까울 수 있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울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에 그림이나 뇌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처를 지금 이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비자금이 90억 플러스 35억 125억 원이거든요. 물론 저는 뭐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보통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이 비자금을 이렇게 짱 박아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 어느 정도 꽤 많은 금액이 만약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건 밝혀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한방병원이, 자생한방병원이 나중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혜 의혹이 있죠. 예, 요추에 그거는 원래 권고 등급 C등급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시험으로 해서 보험급여가 나가요. 근데 그거에 거의, 이거는 국정감사 이전에 나왔던 건데 99%가 다 자생한방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특혜가 만약 주어졌다. 그러면 사실 앞서 말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뇌물이 될 수도 있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왜 하필 이 나토 순방 때 이 신 씨가 그 전용기를 타고 또 사전 선발대랑 같이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왜 갔느냐. 왜 갔느냐. 네. 그 점이 좀 되게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 얘기와 추측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자생한방 병원에서는 스페인에서 마요르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강인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를 자생한방병원에 홍보 대사 아니면은 자신들이 후원하는 그런 운동 선수로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 씨가 이제 그 선발대로 가서 그 이강인 선수도 만나고 거기 뭐 매니저들도 만나가지고 우리 당신 이렇게 의료적으로 후원해주겠다. 우리 홍보모델로 쓰자.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맺으러 이
뭐 나토 순방에 따라갔다. 전용기를 타고요. 전용기를 타고. 굳이 그렇지. 굳이 전용기를 예. 타고. 그러면 이제 딱 이런 거죠. 아, 나 지금 뭐 김건희 여사랑 나랑 뭐 친해가지고 내가 전용기 타고 당신 계약 맺으러 왔다. 그러면 이강인 씨 같은 경우나 매니저 같은 경우도 좀 받아들이는 와, 뭐 이렇게. 수준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급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나토 순방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인데 7월 6일 날 이강인 씨가 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후원을 하겠다. 이강인의 건강을 우리가 챙겨주겠다. 이런 식의 그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왜 하필 이때 따라갔냐가 이강인과 계약 맺으려고 전용기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과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자생한방병원에 제가 뭐 오너 딸입니다. 둘째 딸이에요. 이렇게 가서 매니저랑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관용기 타고 가서 이번엔 뭐 무슨 김건희 여사에 같이 왔었어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그 뭐죠 기획사라고 하나요? 똑같이 축구 선수들도 받아들이는 그 매니저사에서도 수준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뭐 이건 일단 뭐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의혹이. 제보도 받고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림하고 왜 이때 하필 같이 갔을까? 막 그걸 그러니까, 조사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며칠 뒤에 있어 보니까 의혹을 또 있는. 네, 그게 대대적으로 또 자생한방병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전용기를 뭐 신 씨가 탔어라고 막 보도가 나오니까 그거를 자생한방병원에서 내려버렸어요. 이강인 씨와의 계약을 이걸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맞춰보면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뭐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청산접행님이 전용기가 무슨 급행열차냐 하셨습니다. 전용기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태우고 갈 정도면 그 이전에 뭔가가 어떠한 관계였었느냐, 뭘 주고받았느냐 그것도 파악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한국일보 보도 따르면 특검팀이 당시 신 씨가 구매한 고가 장신구나 그림 등의 구매 대금과 이동 경로도 확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대단히 그 사람의 그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입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것이 뭐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부분은 특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진짜 파도 끝이 없네라는 댓글도. 나는 지금.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알까요, 저는?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용산에 있는 분 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같이 구내식당 저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용산 구내식당 가면 욕을 먹을 것 같다 했더니 아니야 장 소장이랑만 같이 안 오면 돼.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안 오면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욕을 덜 먹고 있구나 아, 반성했습니다. 지금 또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제기했죠. 여당 서울시 의원의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혹 당사자인 김경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탈당을 했고 태고정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거 허위 사실로 500만 신도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김경시 의원은 그 민주당과 뭐 예를 뭐 김민석 총리와 어떤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런 게 있었는지와는 그건 뭐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건 별개라고 일단 뭐 상식적으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7월부터 통일교회 그 윤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진과 윤영호에 대하죠. 권성동입니다. 10,000명 정도 석 달 이상 당비 납부 필요합니다. 이런 게 논란이 된 다음이거든요. 근데 뭐 좀 주요 정치인들이 정말 담 크게 그 한 8월 4일 날 만났다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김경시 의원은 정말 잘못한 일을 했고 정당법 위반이다. 그거는 뭐 사개혁명 부회장이 함정을 받든 어쨌든 그리고 정황을 보면 먼저 제안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원이냐 국민의당원이냐 물어보는 녹취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녹음 파일도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김경시 의원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때 3,000명이 진종호 의원이 얘기한 게 어떤 종교단체다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서 뭐 태고종이다. 그래서 뭐 이상한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잘 안 알려졌었지 대처승들을 하는 우리나라 대부분 조계종인데 네. 태고종은 대처승이 있는 그 종단이고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면 사경연맹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최고종 신도의 명단을 이렇게 갖고 있다. 또는 이분들에게 명단 갖고 있는 명단에 또 영향력도 어느 정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단체로 같이 한다든지. 그게 있는지 그거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태고종 입장을 보면 태고종이 어떤 자체적인 예를 들어 통일교처럼 그 종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경시 의원 또 우리가 당원가입으로 도와줄게 이랬을 것 같지는 좀 않아요. 분위기상으로는. 그 종단이나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면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진종호 의원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비 대납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강압적으로 지부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 A지부, B지부, C지부 다 저기 뭐 민주당에 다 참여해. 막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증언들이나 증거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곳이 그냥 종교 교단 차원이 아니라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저같이 이제 실무를 해봤던 사람들은 많은 직능 단체나 종교 단체에 찾아가서 좀 저희 경선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당원 가입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문제와 불법적 정당법을 위반한 거는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지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김민석 의원은 뭐 지령 찍으라고 지령 내린다 뭐 그런 것들은 대단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건 조사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야지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녹음 파일 이 녹음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사경연맹 부회장 같은 경우는 통일교가 생각나서 실제로는 이행은 안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하려는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냐. 본인들 지금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목사 그쪽의 신도들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전혀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부터 먼저 좀 되돌아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서울시의원 원래 강서구에 기반을 둔 김경시 의원이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개인적으로 해서 본인의 지지층 또는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거를 유력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경선이든 지방선거에 뭐 구청장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 잘못됐죠. 일단 민주당도 지금은 탈당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민주당의 시의원이었고 서울시의 상임위원장이기도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력 실세인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물론 뭐 너희들도 우리처럼 나빴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들은 그 명부도 지금 몸으로 막아서 그 서버 관리 업체한테 간신히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역시 정치인들은 멘탈이 두껍다. 네. 지금 나온 얘기가 사실 법원이 어제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 부심 청구 기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특검팀이 최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뭉치채로 경남도당에 가져다 냈다 이런 진술을 받았고 경남도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서 제출한 수십 명분의 가입서 묶음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간 문제는 당연히 나올 거다. 이미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구에서도 통일교 서울교구에서도 각 교구 지구별로 할당을 줘서 뭐 서너 명씩 그래서 몇십 명을 모아라. 이게 어느 특정 시기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특검에서 아마 확방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 저기는 경남도당이지만 그걸 찾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 통일 교인들이 당시 뭐 예배나 이렇게 가면 통일교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냥 얘기했다. 뭐 가입신청 좀 쓰고 가라. 그리고 그런 얘기들 진술들이 각 언론사에서 통일교인 취재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황들이 증거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정당법 위반을 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이 했느냐 이게 가장 자유사로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네. 저런 가입서가 뭐 예를 들어서
3,100명이 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3,100명이 갑자기 통일교인들이 가입했다. 특검에서 이걸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3,100명이 다 자유세에 반해서 했냐? 그것까지 밝혀낼 필요는 없어요. 그중에 100명이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써서 냈고 또 누구 찍으라고 그냥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충분히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당에서만 일어났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도당 차원에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당원에 가입돼서 국민의힘 당원이 오염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협조를 해서 이분들 다 속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송은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입당 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입당 원서는 다 보관하는 보관을 해야죠. 거는 정상적인 건데 네. 이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뭉치로 누군가가 이제 가져오면은 물어봐요. 당연히 실무자들은 아니 이거 어디 분들이냐 당연히 물어보죠. 개별적으로 한 장씩 자발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을 미리 알지 않았을까? 알고 있지 않았을까?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할 것 네. 같아요. 입당 원서가 있다고 해서 결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수사에 오래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현장에 꼭 나타난다. 잡힐 줄 알면서 나타나요. 근데 아니 잡힐 것 같다는 위험이 있지만 안 잡히겠지 하는 거죠. 입당 원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들킬 줄 몰랐겠죠. 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 당대표 당시에 통일교에서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박 실장님이 전에 유력 정치인이 이런 얘기 들었는데 거절했다 이런 얘기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였던 거죠? 그러면? 예, 한동훈 전 대표였죠.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때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비서실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연락이 왔을 텐데 당대표 때 상당히 그 거만한 느낌, 뭐 와서 아련하라는 느낌 이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련을 해라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래서 총재님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분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자기가 보고 싶으면 내가 가야 돼? 본인이 오든지.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적절한 처신이에요. 잘하셨어요. 선을 긋기를 잘했다. 그럼요. 이런 유혹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현명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가서 또 세배하면 또 세뱃돈도 받고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통일과 뭐 한동훈 대표 성격이 뭐 이런 데는 안 갈 거예요. 일단 그런데 통일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러네. 그 환경을 시사하는 거죠.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은 이미 우리는 윤심과 내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은 부르면 다 와서 계속 우리랑 같이 뭐 짜웅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걸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 전 대표한테만 그랬을까 싶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력 라인이 정치인들은 뭐 다. 당연히 권성동 의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내란 특검 팀이 한 전 대표 진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청구한 공판전 증인신문이 오늘 있었는데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23일 추가로 또 다음 기일이 정해진 상황인데 지금 패분무죄로 소환장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 언론 플레이다. 정치 특검의 보수 분열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불출석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판단 어떻게 보세요? 전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얘기했듯이 보수를 분열하고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게 하려고 특검 측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뭐 강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고인 신분으로서 안 나간다고 하면 뭐 특검 측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강제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좀 특검 측과 한동훈 대표 측이 좀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미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증언을 다 했거든요. 굳이 뭐 직접 불러서 증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순수한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물론 특검 참고인에서는 안 나가도 되죠. 근데 공판전 증인신문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법원의 증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손해날 수 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에 그래서 너 가서 다 일러 바쳤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12월 3일 날 가장 먼저 사실은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끝에 문도 잘 닫아야 되죠. 물론 장 소장님 말씀대로 책과 인터뷰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생하게 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묻는 거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수사를 오래 했으니까 알 거예요. 상황 따라서 하는 거에서 그 상황을 검사나 판사가 인식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거냐 이 부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지지층이나 또는 국민의힘 내에서 역시 배신자 이거는 본인이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나는 지금 하는 건 손해는 안 나는 거지만 저는 정치인들이 손해 나지만 해야 될 일은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재판부에서도 이 증인신문 소환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일에도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면 뭐 소환 요청을 좀 철회해라. 그걸 한번 검토해봐라. 그렇게 재판부가 특검에 요청한 것을 보면 재판부도 뭐 굳이 뭐 꼭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 전 대표가 보수 분열 의도라고 얘기한 부분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보수가 분열되는 건가? 보수 분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보수 측에서 보수 진영에서 좀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고자질쟁이 일러 바쳤어. 배신자 네. 이런 프레임에 나를 가둬두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특검이 처음에 얘기할 때 강제구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검 역시 정치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 특검이 약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되면 이 말이 불리하더라도 저는 정치인들이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대통령을 꿈꾸는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간순간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 정도 일이라면 그냥 가서 옳은 거를 맞는 걸 하는 게 맞다.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당장 손해는 나겠죠. 근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싫어하는 분들한테 배신자로 다 찍혀 있어요. 거기에 또 다시 그렇게 신경 쓸 건 없고 그거를 뚫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례, 증거, 자료로 사용되니까 공격 포인트가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말이야 가서 일렀지 그런 식으로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런 예는 안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물론 지난 대선 토론 때 잘못한 점도 많고 거기에 반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적절한 측면도 많았지만 저는 높게 평가한 것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지난번 전당대회 하면서 대구에 가서 탄핵에 가면 건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따져보면 대구에서 이런 얘기 했으면 지지를 못 받을 텐데 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던져서 사실은 대구 민주당 그래 이준석은 말이 맞지. 이준석 당시 이제 후보 말이 맞지. 이거를 끌어내는 게 저는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이 좋은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지형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성정 앵커님 방송 들었네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와? 네. 이랬더니 한사가 이제 점심 먹고 하다가 듣고 그렇지. 아차 이거 있었구나. 맞아. 네. 까먹고. 연휴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네요. 네. 안 그래도 왜 안 나와? 이러고 있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김정재 의원 안 그래도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해 1월 총선 앞두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죠. 이철규 의원과 후보 매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이 포항 같은 데서는 돈으로 매수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가 돼 있다라는 굉장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싹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포항 지역의 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어제 서울 국민의힘 서울 당사로 올라와서 김 의원 사퇴 출당 요구했더라고요.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포항에서는 3억에서 5억이면 이게 되나 보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김정재 의원이 고약하게 딱 걸렸다. 본인이 뭐 육성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올라와가지고 김정재 사퇴해라 물러가라 이런 거잖아요. 네. 포항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과 또 포항시장과 또 포항시장에 도전하려는 분들과 알력 다툼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딱 걸렸으면 이제 내 편을 들어주는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돈 문제로 의원들이 엮이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후보 매수죄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럼요. 네. 이거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는 되게 강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재 의원이 한 얘기는 후보 매수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후보 매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끔 위해서 저쪽으로 가르마를 잘 타주세요. 뭐 이런 맥락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증언한 거잖아요. 공공연한 후보 매수가 있었다. 일상화돼 당연히, 있다. 수사 나도 대상이고 5억 원을 요구받았다. 그렇죠. 본인에게 요청하면은 그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죠. 그렇죠. 그거는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게 후보 매수가 이런 돈으로 지금 이렇게 오가는 게 너무 이게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그냥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막 도당 인정할 때 통일교 쪽으로부터 후원금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상당히 김정재 의원이 법률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네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뒷얘기는 또 막 엄청 많아요. 또 엄청 많은 거 나중에 꼭 하나 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